빼앗긴 땅을 수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은 놀랍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단지 기습이나 매복을 통한 부분적인 승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을 벌이며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는데요. 남부전선에서 보여주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역사에 남을 만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국의 영토에 한시라도 침략군이 발디디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은데요. 특히 러시아군이 장악한 헤르손 공항의 사령부가 붕괴했다는 소식은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 사령관과 다수의 지휘관들이 포격에 휩쓸린 것으로 보여 러시아군은 비상사태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군의 든든한 우방국이었던 벨라루스에서도 우크라이나 군대에 지원하는 인원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들 대규모 병력은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다가 러시아의 오른팔을 자처하던 벨라루스까지 등을 돌리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콜라이오와 헤르손을 잇는 도로에는 러시아군 호송대의 잔해가 줄을 지어 늘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루후, 우크라인카 셰브첸코베 마을을 탈환하는 작전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세 마을이 모두 미콜라이오와 헤르손 사이에 있는 소규모 마을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도로를 따라서 남부전선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러시아군은 M14 국도를 타고 미콜라이오를 크게 지나 키이우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겨우 하룻밤 사이 이곳을 몰아내면서 기세를 타고 헤르손 전선까지 일부분 수복에 성공하는 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 일대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은 믿을 수 없을 지경인데요. 러시아에 빼앗긴 헤르손 공군기지를 타격하면서 러시아군의 헬기를 무용지물로 만들더니 이제는 공항에 있던 러시아 전진지휘 사령부를 파괴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제8군 사령관이 전사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제8군 사령관은 안드레이 모르드비체프 중장이었죠. 이로써 지금까지 있었던 러시아군 장성급 전사자 중 가장 높은 계급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가한 러시아군 사령부에는 지휘관 계급에 해당하는 다수의 장교급 인사들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남부전선 일대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휘관의 부재로 인해 명령체계에 혼란이 생긴 틈을 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대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장악에 성공하게 된다면 후속 투입되는 추가 병력을 동원해 남부전선 등지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활약은 멜리토폴을 지나 완전히 포위된 채로 고립되어 있는 마리우폴의 생사 여부와도 직결되어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헤르손 지역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미콜라이오의 제79공 수여단 기지에는 러시아군의 순항미사일 공습이 떨어지며 최소 40인의 우크라이나군 인명피해가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어떠한 공세도 관측되지 않았고 헤르손 전선으로만 병력이 집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오에 대한 압박을 포기하는 대신 헤르손 전선을 향해 두 갈래로 갈라져서 다가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인 공세를 막아내는데 집중하기를 택한 것 같습니다. 이 전투의 승패로 마리우폴을 도우러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 마리우폴은 기적과도 같은 선방을 이어나가면서 도시 함락을 가까스로 막아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희망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는 마리우폴을 향한 러시아군의 포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5기로라도 마리우폴의 함락에 성공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마리우폴에서 가장 가까운 우크라이나군 기지는 약 100km 떨어진 볼로바하 북쪽에 놓여 있어 이곳의 포위를 뚫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세계 각국의 보건기구에서는 이들의 안전을 우려해 끊임없이 항공 지원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행하고 있는데요. UN 세계 식량계획 WFP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식량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으며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많은 식료품이 사라졌고 마리우폴의 창고는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헤르손을 시작으로 남부 전선을 뚫어내는 동안 이들이 얼마나 버텨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동부를 지키는 아조프 연대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체첸 부대를 투입시키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전에 대가로 알려진 체첸 부대는 병력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마리우폴을 포위한 대다수의 병력은 돈바스 반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 이들의 무장 상태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헛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돈바스에서 강제로 차출된 징집병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재래식 소총 한정을 지급받았을 뿐인데요. 이 사진을 본 한 전문가는 구소련의 망령들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현대의 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의 무장이 맞는지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가진 소총이 제대로 격발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다시 말해 현재 마리우폴의 포위망은 아조프 연대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체첸 부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인원만 채워놓았을 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에서는 러시아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핵카드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의 병력과 무기가 빠르게 소진되어 갈수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위협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까지 제기되었는데요. 이날 하원에서 스콧 베리어 국장은 67페이지 분량의 세계 위험 요약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서방 강국은 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정부의 뜻대로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분노는 고스란히 군부대로 향하고 있는데요. 졸전의 책임을 피하지 못했던 8명의 장성이 돌연 해임된 것에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 국가근위대 부사령관과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사령관을 겸하고 있던 로만 가브릴로프까지 사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만 가브릴로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군사작전에 대한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최근 수도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브리핑 도중 연료 낭비와 정보 유출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고 위급 계급에 해당하는 장군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는 행동은 충동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최강의 부대라고 자신하며 키이우로 떠났던 스페츠나츠 부대의 전해제 사령관 해임 소식은 제대로 된 전투를 해보기도 전에 사기를 떨어뜨릴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도 키이우 외곽에서는 아직도 러시아군의 졸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부 외곽 도시 이르핀 지역에서는 습지화된 강을 어떻게든 넘으려는 러시아군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장비가 강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을 뿐 아무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르핀 습지를 우회해 서남부로부터 수도 키이우를 향하는 도로 역시 전차의 무덤이 되었는데요.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수도 방위군의 반격에 격퇴당하면서 오히려 장비가 도로를 틀어막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타고 키이우로 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키이우 서북부의 호스토멜의 모든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민간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는 이곳에서 러시아군이 진지 구축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전했습니다. 한동안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던 이유가 바로 진지를 지으며 둔덕을 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곳을 포병대로 타격하며 러시아군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키이우 서부 전선은 고착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동부와 서부에서 동시에 습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키이우는 건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체르니히우 전선이 차츰 승기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니히우의 활약은 이번 전쟁의 승패를 뒤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키이우가 함락되면 러시아는 수도를 무너뜨렸다는 성과를 얻게 되고 이는 군 전체의 사기 증진과 더불어 명분상 전쟁의 승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체르니히우가 버티면서 키이우 동부 브로바리로 향하는 보급이 끊기게 되었고 결국 지금의 전선이 유지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체르니히우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2차례 있었지만 이들 모두를 격퇴했다고 밝히며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키이우의 동부 전선인 브로바리에서도 다소 여유가 생기며 안정적으로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벨라루스에서도 시민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면서 대규모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벨라루스의 독재자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 시위를 벌이다 못해 자진해서 우크라이나군에 몸담기로 한 것인데요. 벨라루스인들이 수도 키이우 방위군에 합류하게 된다면 서부 외곽에 지원을 보내고 있는 벨라루스군은 자국의 시민들을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이는 큰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취하고 러시아군이 밀려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무려 23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세계 각국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대공 방어 체계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나토 동맹국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가 S-3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러시아는 키이우를 타격할 모든 수단을 잃어버리면서 사실상 수도 함락 작전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는 즉 종전 가능성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말로만 하는 종전 협상이 아니라 군사작전 실패로 인한 종전은 현재 러시아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림일 것입니다. 전쟁의 종식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